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도 해외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가 꼭 필요한데 입국자 명단 확보가 쉽지 않아서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유럽과 필리핀에서 귀국한 해외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전체 환자의 13%에 달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입국자분들은 내 가족과 이웃분들을 위해 자가격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명단 확보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에선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유럽 3월 22일, 미국 3월 27일 이후에 입국한 명단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안전 문자로 3월 1일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와 3월 16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들에게 자진 검사를 요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강제성 없는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도는 도비로 자체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를 통해서 그때 미국하고 유럽을 다녀오신 분은 보건소에서 검사 채취를 하라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대 여성 확진자가 무단 이탈해 인근 펜션 주인과 접촉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작 지자체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기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신천지 교육생인 26살 여성이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무단 이탈해 인근 펜션 여주인과 수십 분간 접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웃 주민이 면사무소에 신고했는데 정작 지자체는 무단 이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에도 얘기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내가 안 떠들었으면 그냥 묻혔어.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보안 약속을 믿었던 접촉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코로나 환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왜 의료진인지 환자인지 그 구분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철통 방어를 약속하셨는데 전혀 이런 사과가 없어요. 생활치료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실무 인력은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센터 지정부터 경비 체계, 추가 입소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무단 이탈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 정도만 총괄하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정도입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방적 통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지자체와 협업해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어제 청주 도심에 붉은 여우가 나타났다 1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붉은 여우는 멸종위기 1급에 속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우가 어디서 온 것인지 출생 비밀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물로 된 포획 도구를 든 소방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여우를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여우는 쉽사리 잡히질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결국 도망칩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쇼핑센터 공터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붉은 여우가 나타났지만 포획에 실패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여우를 목격한 시민은 두 눈을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슛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노란 무슨 형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시바견이나 무슨 강아지인 줄 알고 좀 당황했었는데 이 여우는 10시간이 지난 저녁 7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웅크리고 있던 여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마취약제와 마취총이 있긴 하지만 해당 여우 개체는 멸종 위기종이며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뜰채 및
차단망을 이용하여 여우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포획 성공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생물종 보전원으로 옮겨진 여우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복원 사업으로 소백산에 방사됐던 여우와 관련된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단 측은 정확한 출생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4.15 총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전 선거에 비해 네거티브 선거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던 이전 선거에서의 학습 효과에다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치 신인 총선 후보 4명이 국민 소환제와 국민 입법 참여 등 정치 혁신 추진 의지를 밝힙니다. 이장섭, 이모선, 곽상원, 김경욱 후보는 깨끗한 정치 문화 실현도 약속했습니다. 충주 선거구 후보 4명도 공명 선거를 서약합니다.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앞서는 통합당 윤곽근 후보가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선언했고 민주당 정정순 후보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뒤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표심에도 역효과를 낳는 네거티브가 이번 총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고발 건수는 3건으로 20대 14건, 19대 11건보다 확연히 적습니다. 선거 공보나 후보자 토론회,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등을 통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부에선 코로나19가 선거 이슈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선거 막판 네거티브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뉴스의 초점과 맥락을 짚어보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4.15 총선 후보 등록 지난주에 마감이 됐죠. 네, 지난 목금 이틀에 걸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충북은 총 8개 선거구에 3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대 정당과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렇게 3개 정당은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네. 원내 3당인 민생당에서는 청주 상당과 서원, 충주 등 3명이 나왔고 정의당과 민중당, 한나라당 그리고 무소속 각 1명씩 해서 모두 31명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31명의 연령대를 보면 30대는 1명, 미래통합당 청원구 김수민 의원이 되겠고요. 네. 40대가 4명, 그리고 50대와 60대가 각각 11명과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나이는 57.5세로 계산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충북 선거구의 후보가 이제 31명이 됩니다. 근데 31명이나 되지만 사실 그런 선거 구도는 아무래도 민주당과 또 통합당의 양강 구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선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충북의 선거 구도가 전체적인 양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충북에서 1당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충북 8개 선거구 중에 승부처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전체의 절반이 걸린 청주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3석, 통합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청주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주 4석 가운데 적어도 3석 이상은 가져가는 게 선거 승리의 기본 요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통합당은 이와 반대가 되겠죠. 통합당은 열린우리당이 돌풍을 일으킨 지난 16대 총선부터 청주에서 맥을 추지 못해왔는데 과연 이번에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4석 가운데 2석만 건져도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성적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청주 외의 지역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이 좀 정반대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천, 단양을 제외하면 충주, 중부 3군, 동남 4군의 현역이 모두 통합당 지금 현역 의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청주 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통합당이 수성, 민주당이 탈환 이렇게 지금 선거 구도가 돼 있거든요. 네. 예. 자, 사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뭐 선거 유세 때문에도 좀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서로 뭐 비방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뉴스가 시끌시끌하기도 한데 이번 선거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 전만 해도 이번 선거 여야가 아주 사생 결단의 어떤 그 대결을 펼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격해질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선거 양상을 아주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야 후보들 지금 유권자와 악수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정책 발표하고 또 방역 봉사하고 거리에서 인사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감염병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를 험하게 몰아붙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충북은 현재까지 21대 총선 관련 고발 건수가 선관위 고발입니다. 고작 3건으로 과거보다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 비대면, 비접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운동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유권자들과 좀 마주해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아마 이제 후보들 모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누가 더 유리해질까 궁금한데요. 뭐 민주당에게도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별로왔던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이런 야당의 공격 소재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묻혀서 지금 그쵸. 거의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킨 상황이 됐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 방역에 대해 국민들 평가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향인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일부에선 올 들어 최고치인 50%를 넘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제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당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였습니다. 29일 선거 사무실에서 이제 정우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김양희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었죠. 네, 단일화 제안 자체가 성사 여부를 떠나서 지금 판세가 어떤지 지금 짐작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결국은 시간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과 흥덕 그리고 청운까지 서원을 제외하면 청주 세 곳의 후보가 교체됐기 때문에 아직은 유권자들에게 낯설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역구에 익숙해지고 또 본격적인 선거전이 되면 중앙당 차원의 바꿔보자 전략이 먹힐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캠프에서는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격차가 초반에 20%포인트만 넘지 않으면 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주 무심천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무심천은 이맘때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벚꽃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무심천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때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데요. 이 무심천의 변화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흔히 청주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무심천. 청주시 가덕면 일대에서 발원해서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34.5km의 하천입니다. 무심천이라는 하천명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장구한 세월 이 하천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바로 대교천입니다. 현재 청주 육거리 시장 지하에 묻혀 있는 남석교가 바로 대교입니다. 무심천이라는 이름은 조선 말기에 등장해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야 굳어집니다. 왜 무심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누구는 불교적인 해석을 하고 누구는 중국에서 유래를 찾지만 아직까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지 정확한 문헌 기록에는 왜 무심천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힌 문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학자라든가 또 일부 글 쓰는 분들이 이 말을 붙여가지고 또 일부 이제 그 불교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불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한 심천 무심 사상에서 나온 무심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1921년에서 1932년까지 무심천에 제방을 쌓으면서
지금의 외형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무심천은 사행천이었습니다. 하천의 범람이 반복되면서 뱀이 가는 모양처럼 구불구불 흘러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청주 구도심에서는 이런 사행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은 비가 올 때마다 유로가 바뀌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땅을 파보면 지금 문화동 일대까지가 발굴 조사를 가끔 이제 어떤 건축행위가 있어서 발굴해 보면 전부 다 뻐럭층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원도심 지역은 거의 지하에 뻐럭층이 형성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없이 그 유로가 변경되면서 하천이 흘렀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 단순히 하천의 물길만 직선으로 바로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공개된 조선 종독부의 지도입니다. 지금의 청주 육거리 시장과 수평으로 흘러 급격히 북쪽으로 꺾이는 무심천이 보입니다. 18세기 후반 만들어진 청주 모계 지도와 유사합니다. 현재의 무심천과 흘러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주 구도심 동쪽을 파고들어 흐르던 하천은 지금의 청주대 앞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어 미호천으로 향했습니다. 1923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는 일제강점기 이전 과거 무심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여고와 석교초등학교 사이의 복개도로로 해서 육거리 시장을 그 입구, 그러니까 육거리 시장 동쪽 입구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원무심천입니다. 그래서 그 남주동을 돌아가지고 그 중앙공원 서쪽, 지금 저희가 그 재현된 중앙공원의 청주읍성 서벽 그 앞으로 흘러가지고 기계공고 앞으로 해서 그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그 효성병원 앞에서부터 지금 서쪽으로 대규모로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7년 청주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무심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내덕동 사천동 일대도 침수됐습니다. 이 일대는 과거 청주 구도심의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이 또한 무심천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곳이 내덕동에 옛날 MBC 방송 그 앞자리, 지금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지대가 낮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천동까지 쭉 지대가 낮은 거고, 그것이 크게 봤을 때는 무심천 유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심천 유로가 그쪽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무심천은 원래 청주 도심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치에서 흘러가는 이른바 천정천입니다. 일제강점기 무심천에 제방을 쌓는 곳과 동시에 구도심의 높이는 최대 1m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의 청주 육거리 시장과 남주동 일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전만 해도 울퉁불퉁하게 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쪽에서 북쪽 석교동 쪽으로 저 평탄화 작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그 무심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추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주 읍성 관련하고 시내의 그 여러 유적지를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최고는 한 1m 정도 복토가 됐고 낮은 데는 한 60cm 정도 복토가 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청주 무심천 벚나무의 등장도 이때쯤입니다. 청주 읍성도나 조선시대 고지도를 보면 청주 읍성 일대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이후 무심천 뚝방에 한 그루 두 그루 벚나무를 심게 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벚나무는 청주의 명물로 등장합니다. 노세 현상과 외색 논란으로 이 벚나무는 1980년 초 무심천 뚝방도로가 확장되면서 모두 베어집니다. 그런데 버드나무에 대한 유해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몇 년 만에 다시 벚나무를 심었고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뚜렷합니다. 버드나무가 있었죠. 버드나무가 그려진 것이 청주 읍성대도 보면 버드나무가 이렇게 수양모들이 이렇게 우거진 것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무심천 유로가 변경되면서 지금의 무심천 제방을 쌓으면서 이제 거기에 벚나무가 심어졌다가, 사실은 벚나무 심기 전에 한동안은 버드나무가 또 심겨졌었어요. 버드나무가 그런데
약간 좀 뭐 몸에 사람한테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바뀌었죠. 이 시기 청주 도심은 조금씩 북쪽으로 팽창합니다. 하천범람의 위험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지형도를 보더라도 지금 청주 읍성이 주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남문로죠. 남문로하고 북문로에 약간 포함돼서 여기에 원도심 지역이 있었는데 사직대로죠. 사직대로 이제 북쪽으로는 마을이 없이 논밭으로 있었던 걸로. 무심천만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청주의 역사 원류를 보여주고 있는 정북동 토성을 끼고 흐르는 미호천의 물길도 이때 바뀌게 됩니다. 정북동 토성에서 떨어져 흐르던 하천을 바짝 붙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 나루터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에서도 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918년 일본 육군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정북동 토성의 바로 앞에 무심천이 지금같이 이렇게 현 무심천이 아니라 원래는 오창 쪽으로 더 영일만 같이 만식으로 굽어져서 이렇게 있던 것을 지금 이제 땅을 잘라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의 탄생과 발달에 하천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청주 무심천은 그 어떤 하천보다 인위적인 변화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어쩌면 도시 때문에 하천이 더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 도심 발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청주 무심천의 많고 아름다운 지천들이 이른바 복개 사업으로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운 요즘입니다. 날은 계속해서 포근해지겠는데요. 내일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청주의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17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입고 벗기 쉬운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내린 봄비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 건조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청주 진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앞으로의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음성, 제천,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되며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맑은 하늘로 출발해 한낮에는 옥천, 영동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ook my love, took it down. I climbed a mountain and I turned around. And I saw my reflection in snow-covered hills till the landslide